선생님, 저는 물만 마시면 바로 화장실에 뛰어가야 해서요. 아내가 저를 방광이 약한 노인네라고 놀립니다. 그런데 제 매형은요, 하루 종일 장기만 두고 있어도 화장실에 전혀 안 갑니다. 도대체 누가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하나에 너무 많은 오해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장이 나빠지고 있어도 전혀 모르고 삽니다.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신장은 원래 그렇게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화장실을 자주 안 가니까 신장이 튼튼한 거야. 나는 소변이 자주 마려우니까 신장이 약한 거야. 오늘은 그 착각을 끝내겠습니다. 딱 한 가지 질문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신 뒤 바로 소변을 보는 사람이 건강한가? 반나절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가? 결론부터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먼저 들으면 여러분은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물 한 컵이 들어오면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물통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정수기이면서 동시에 절약형 저장고입니다. 몸속 물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혈관을 따라 이동하고 세포 사이를 지나고 온몸을 돌면서 일을 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옮기고 천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실어 나릅니다. 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가장 큰 통로가 소변입니다. 그래서 소변은 단순한 배출물이 아닙니다. 소변은 여러분 몸이 매일 무료로 보내는 상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읽는 법을 알면 병원 가기 전에 이상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무시하면 신장은 침묵 속에서 손상을 키웁니다. 이제 신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마시면 위와 장에서 흡수됩니다. 그 다음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액은 그 물을 싣고 신장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신장 안에는 아주 작은 여과 장치가 수백만 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사구체는 초미세한 필터처럼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1차 소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신장은 하루에 엄청난 양의 1차 소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소변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지요. 왜일까요? 신장의 진짜 능력은 거르는 것만이 아니라 되돌려 쓰는 능력에 있습니다. 신장은 1차 소변에서 몸에 필요한 물과 성분을 다시 흡수합니다. 필요한 것은 되돌리고 필요 없는 것만 남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광으로 내려가는 소변은 남겨도 되는 것만 모인 결과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제 시선이 달라집니다. 소변이 자주 나온다는 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변이 안 나온다는 건 무조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빈도가 아니라 맥락입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색으로, 어떤 동반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가. 이 조합이 신장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물을 마시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는 사람, 반나절 동안 화장실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할까요? 이제부터는 두 사람을 하나씩 해부하듯이 보겠습니다. 먼저 물만 마시면 화장실부터 찾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신장 망가진 거 아니죠? 저 방광이 약한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경우 이건 질병이 아닙니다. 이건 체질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방광의 용량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방광벽의 신경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가 빨리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렵습니다.
이건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을 마시는 속도가 빠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미 몸에 수분이 충분합니다. 그럼 신장은 균형을 맞추려고 속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물을 마신 뒤 비교적 빨리 소변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주 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 조절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주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따라오는 신호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소변이 나올 때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운데 매번 찔끔찔끔만 나온다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밤에 자다가 3번 이상 화장실 때문에 깬다면 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성이라면 전립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뇨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갈증이 심하고 자주 마시고 자주 소변을 보면서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든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단순합니다. 물 마시고 바로 화장실 간다고 해서 무조건 신장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동반 신호가 있으면 그때는 빨리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반나절 동안 화장실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을 잘 잡아두니까 신장이 좋은가 봐. 나는 남들처럼 자주 안 가도 멀쩡해.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멀쩡한 것이 아니라 멀쩡하다고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제가 더 걱정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습관이 숨어 있고 그 습관이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반나절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는 사람들 뒤에 숨은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나절 동안 화장실에 전혀 가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입니다. 오히려 자랑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나는 물을 잘 잡아둔다. 나는 화장실 자주 안 간다.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유가 생각보다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습관이 강해집니다.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요. 밤에 깨기 싫어서요. 밖에 나가면 번거로워서요. 이런 말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의도적으로 줄이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몸은 먼저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수분이 부족하다. 그 순간 뇌는 신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 방울도 놓치지 마라. 최대한 재흡수해라. 그래서 소변은 더 진해집니다. 색이 짙어집니다. 냄새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농도가 올라갑니다. 농도가 올라가면 소변 속의 칼슘과 요산과 여러 결정 성분들이 서로 뭉치기 쉬워집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신장 결석입니다. 이건 운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습관이 만듭니다. 물을 적게 마신 채로 소변을 진하게 만드는 습관. 그 습관이 결석을 키웁니다. 결석 통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땀이 흐르고 숨이 막히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늘 똑같이 묻습니다. 평소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대부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하루 종일 물은 거의 안 마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위험한 이유로 넘어가야 합니다. 소변을 참는 습관입니다. 이건 특히 어르신들께서 무심코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드라마가 재미있을 때, 장기나 바둑이 한창일 때, 버스에서 내리기 귀찮을 때, 조금만 더 참자. 그런데 소변은 참을수록 몸에 이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방광은 저장 탱크입니다. 저장 탱크에 오래 고인 물은 어떻습니까? 탁해지고 세균이 자라기 쉽습니다. 방광 안소변도 같습니다. 오래 머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소변 볼 때 따끔거림, 잔뇨감, 아랫배 묵직함.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광이 가득 차고 압력이 올라가면 소변이 거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소변이 신장 쪽으로 역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에 염증이 생깁니다. 급성 신우신염입니다. 열이 나고 오한이 오고 허리가 아프고 전신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참는 습관은 방광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방광 근육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늘어나야 하고 다시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과하게 늘어나면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줄어드는 힘이 약해집니다. 정작 소변을 봐야 할 때 제대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소변이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잔뇨가 남으면 또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반나절 동안 화장실을 안 가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경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반나절 동안 소변이 거의 없고 몸이 붓고 피곤하고 눈꺼풀이 붓고 정강이를 눌렀을 때 자국이 남고 이런 신호가 같이 온다면 이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단순 습관이 아니라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어디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죠?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2분이면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신장이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색, 거품, 붓기, 피로, 혈압. 이 5가지를 읽는 법을 알면 조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장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검사 기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으며 여러분 몸이 매일 직접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소변의 색과 냄새입니다. 소변은 그냥 버리는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매번 보내는 상태 보고서입니다. 건강한 소변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희석된 레몬물처럼 맑고 투명한 색입니다. 만약 색이 짙은 노란색, 진한 녹차색처럼 보인다면 그건 몸이 이미 물 부족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즉시 물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신호가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색이 계속 짙거나 분홍빛, 붉은빛 혹은 갈색으로 보인다면 이건 절대 넘겨서는 안 됩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신호일 수 있고 근육이 파괴되는 응급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냄새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약한 냄새만 납니다. 하지만 비린내처럼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요로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썩은 과일 같은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당뇨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소변의 거품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소변을 볼 때 큰 거품이 잠깐 생겼다가 1분 안에 사라지는 것은 정상 범위입니다. 문제는 미세하고 촘촘한 거품이 맥주 거품처럼 표면을 덮고 10분 이상 사라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건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신장의 여과망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백뇨는 신장 질환의 아주 초기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검사에서 이상이 나오기 전부터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거품이 며칠 이상 계속된다면 절대 지켜보지 말고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부종입니다. 신장은 몸속 물을 빼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가 약해지면 물이 몸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눈꺼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유난히 붓고 오후가 되어도 잘 가라앉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에 앉은 상태에서 정강이뼈 앞쪽을 손가락으로 5초 정도 눌러보십시오. 손을 뗐을 때 자국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한동안 남아있다면 이건 부종입니다. 며칠 사이 체중이 2kg 이상 늘었는데 많이 먹은 기억이 없다면 몸에 물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와 피부 변화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장기일 뿐 아니라 적혈구를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적혈구 생산이 줄어들고 빈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거울을 보면 피부가 창백하고 입술과 손바닥이 하얗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나이 탓으로 넘기면 진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혈압입니다. 신장과 혈압은 서로 깊게 얽혀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이 손상되면 혈압은 더 올라갑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평소 정상 혈압이던 분이 갑자기 140, 90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약을 먹고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신장 검사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5가지 중 2가지 이상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상당 부분이 손상된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많은 분들이 맹신하다가 오히려 신장을 망치는 위험한 민간요법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행동들을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너무 흔하게 퍼진 민간요법과 잘못된 상식이 조용히 신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동물 내장을 보신으로 먹는 것입니다. 돼지 신장, 소 신장, 동물 간을 먹으면 내 신장이 좋아진다고 굳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동물의 간과 신장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은 몸속에서 요산으로 바뀝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신장 안에서 결정이 생기고 결국 결석을 만들거나 신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자주 드시는 분들은 신장 결석, 통풍, 만성, 신부전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보신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위험한 믿음은 기적의 보신물입니다. 인삼즙, 영지버섯, 물 신장을 살린다는 약초물 광고에서 천년 비법 의사 추천 한방 명약, 이런 말들이 붙어 있으면 믿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 중 상당수에서 신장을 직접 파괴하는 독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아리스톨로킥산이라는 성분은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는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보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신장에 독을 붓고 있는 셈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보신 제품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최근 유행하는 단식 해독입니다. 며칠 굶으면 신장이 깨끗해진다, 독소가 빠진다, 이런 말을 믿고 물만 마시며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금식을 하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을 분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과 독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신장은 평소보다 2배, 3배 더 혹사당합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면 심장 리듬 이상, 실신급성 신장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을 해독한다는 단식이 실제로는 신장을 파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기적의 약도 없고 비싼 비법도 없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것은 매일의 습관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실제로 가장 효과가 있었던 신장을 지키는 5가지 황금 원칙을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물은 이미 늦은 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는 둔해집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자주 천천히. 두 번째 원칙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은 맛있지만 신장에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국물, 김치, 젓갈, 양념 이 4가지만 줄여도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약을 함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진통제, 보신약, 인터넷 약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이 3가지를 반드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 수치가 무너지면 신장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5번째 원칙은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밤에 충분히 자기, 이 단순한 행동이 신장을 살립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오래 조용히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신장을 실제로 보호하는 한국인 맞춤 7일 식단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식사 전략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매일 무엇을 먹어야 신장을 망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제 뭘 먹어야 합니까? 김치도 안 되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한국인의 입맛과 생활에 맞게 신장을 보호하는 식단의 원칙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모든 한국 음식이 신장에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조리 방식과 소금의 양입니다. 첫 번째로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을 거의 넣지 않고 담백하게 끓인 무국입니다. 무에는 천연 이뇨 작용을 돕는 성분이 있어 신장이 노폐물을 부담 없이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속을 편안하게 하고 부종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색깔 채소를 넣은 비빔밥입니다. 당근, 애호박, 버섯, 시금치 이런 채소들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 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추장 양은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가능하다면 간장 대신 참기름과 깨마늘로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두부를 넣은 미역국입니다. 미역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두부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신장 부담이 훨씬 적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고기를 줄이고 두부와 콩으로 단백질을 일부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네 번째로 기름기 적은 생선입니다. 고등어, 전어, 삼치 같은 생선에는 염증을 줄이는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주 2회 정도 구이나 조림이 아닌 찜으로 드시면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짜게 담근 김치입니다. 김치 한 접시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매 끼니마다 김치를 듬뿍 먹는 습관은 신장에 지속적인 압박을 줍니다. 두 번째는 찌개 국물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소금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십시오. 세 번째는 양념된 고기입니다. 불고기, 양념갈비, 고추장 양념, 이 음식들은 나트륨과 당기 동시에 높아 신장을 이중으로 공격합니다. 자주 드신다면 반드시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소금 줄이면 도대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대신 향을 늘리십시오. 마늘, 생강, 고추파, 이 재료들을 활용하면 소금을 절반으로 줄여도 맛은 충분히 살아납니다. 조미료 대신 채소를 삶은 물이나 뼈 육수를 사용해 보십시오. 은은한 단맛과 깊은 풍미가 소금 의존을 줄여줍니다. 이제 신장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슈퍼 식재료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결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와 딸기입니다. 신장의 여과막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기름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신장 식단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덜 짜게, 덜 자극적으로, 덜 과하게 먹는 식사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아침부터 밤까지 신장을 살리는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머리로만 아는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루 생활 속에서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실천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알겠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신장을 살리는 하루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신장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수분을 상당히 잃습니다. 아침의 신장은 이미 약한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컵입니다.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두세 번에 나누어 천천히 마시십시오. 이 한 컵의 물이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고 신장이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침 식사는 굶지 마십시오. 굶는다고 신장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근육을 분해하며 노폐물을 더 만들게 됩니다. 가장 좋은 아침은 밥 반 공기, 채소 반찬, 단백질은 두부나 달걀 흰자 정도입니다. 국이 있다면 싱겁게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그리고 아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공복에 진통제나 여러 약을 물 없이 삼키는 습관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오전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간대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참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신장을 망치는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오전에는 30분에서 1시간마다 물 몇 모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것은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소변이 연한 노란색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외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겠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물 남기기입니다. 찌개탕, 라면, 이 국물에는 소금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십시오. 이것 하나만 지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점심 후 졸음이 쏟아진다면 커피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하십시오. 10분에서 15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많은 분들이 소변을 참는 시간입니다. 장기 두다가 TV보다 조금만 더 이 습관이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가십시오. 참는 것이 방광을 단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광과 신장을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오후에도 물은 조금씩 계속 마시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밤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는 특히 중요합니다. 저녁에 짜게 먹으면 밤새 신장은 과로하게 됩니다. 저녁에는 국물 요리를 피하고 구이보다는 찜이나 볶음도 기름 적게 드십시오. 단백질은 과하지 않게, 채소는 넉넉하게, 이것이 신장을 쉬게 하는 저녁 식사의 핵심입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조절하십시오.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모금 정도만 입을 적시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것이 싫어서 하루 종일 물을 줄이는 것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신장 회복에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몸은 스스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잠을 줄이고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신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여기까지가 신장을 살리는 하루의 기본 루틴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특별한 약도 비싼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며 신장을 망치는 최악의 생활 습관과 절대 피해야 할 마지막 경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아무리 잘 실천해도 이것 하나만 잘못하고 있으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큰 실수가 아니라 사소하다고 믿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진짜 최악의 습관은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5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 신호를 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관리를 멈춥니다. 하지만 그때가 이미 늦기 시작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피곤한 게 나이 때문이라 생각하고 부종이 어제 짠 걸 먹어서 그렇다고 넘기고 소변 거품은 그럴 수 있다며 무시하는 순간 신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두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습관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튜브, 지인 추천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비법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특히 이거 먹고 수치가 좋아졌다, 검사가 필요 없다, 의사가 숨기는 비밀이다, 이런 말이 등장하는 순간 바로 경계해야 합니다. 신장은 속일 수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수치가 좋아 보여도 속에서는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장을 망치는 가장 흔한 착각은 운동하면 물 안 마셔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땀으로 빠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땀으로 빠진 수분은 소변과 완전히 다릅니다. 노폐물은 땀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땀을 많이 흘릴수록 오히려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운동 후 물을 안 마시는 것은 신장에게 벌칙을 주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 절대 참지 말아야 할 것은 소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변을 참는 사람은 신장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장을 혹사시키는 사람입니다. 소변은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이 수년간 반복되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가장 무서운 습관은 정기검사를 미루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이 말이 투석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50세 이후라면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입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망가지기 전까지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소변을 참지 않고 짠 음식을 조금 덜 먹고 잠을 조금 더 일찍 잔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의 투석을 피하는 선택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시해온 작은 신호들이 쌓여 어느 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지켜줘야 합니다.